자, 이번 시간은 고등수학상 부등식인데, 부등식은 이제 두 가지야. 1차 부등식이 있고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 거야. 여기 처음에 나오는 부등식의 기본 성질, 요거는 대체로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라서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식에 크게 변함이 없고, 곱하거나 나눌 때만 이제 음수를 곱하느냐 양수를 곱하느냐에 따라서 부등호가 바뀔 수 있다. 요거는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1차 부등식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와는 조금 다르게 약간 더 세세하게 나온다는 거지. 간단하게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지. AX가 B보다 클 때 일단 A가 양수라면은 그냥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거고, A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나눠질 거다. 이게 이제 큰 틀이지. 근데 A가 0일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B가 양수냐 혹은 B가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A가 0이고 B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0이 양수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0이 B는 음수인데 0이 음수보다 크다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때의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야. 그래서 x의 개수가 양수일 때, 0일 때, 혹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혹은 0일 때, 요 세 가지로 부등식이 나눠진다는 거. 이것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할 거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제 비워놨는데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해보자고. 우선 첫 번째로 절대값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절대값. 절대값은 거리를 뜻한다 이거. 거리. 절대값은 거리야. 우리가 보통은 절대값 x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0과 x 사이의 이 거리를 절대값 x라고 하는 거야. 거리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거리가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지? 만약에 3과 x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이렇게 표현한다면 3 빼기 x의 절대값을 쓰던 아니면 x 빼기 3의 절대값을 쓰던 상관없어. 어쨌거나 둘의 차이의 절대값이야. 왜냐면 3으로부터 x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3으로부터 x가 왼쪽에 존재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 거리하고 이 거리는 당연히 같으니 3 빼기 x나 x 빼기 3이나 상관은 없다. 그러면 절대값은 거리라는 뜻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지. 절대값 x-4가 6보다 크다?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이거야. 4로부터 x까지의 거리가, 이 거리가 6칸보다는 크다는 말이야. 6칸. 그러면 x를 10으로 잡았을 때가 6칸인데 결과적으로 x는 10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4에서 6칸을 간 x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왼쪽으로 6칸을 가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근데 6칸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거야. 이게 절대값 x-가 6보다 크다는 말은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공식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지. 절대값 x-b가 a보다 크다면 x-b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b가 a보다 크다. 결과적으로 x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보다 작거나 x가 a 더하기 b보다 크다. 이런 공식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건데, 이 공식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냐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야. 4에다가 6을 더해서 10보다 큰 거, 4에서 6을 빼서 그거보다 작은 거,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바깥 범위라고 하는 거고, 절대값 x-b가 a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포함이 돼서 x는 b-a보다는 크고 b 플러스 a보다는 작다. 이렇게 공식처럼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이 수직선에서 말하는 절대값의 정의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작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사이범위, 크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a의 바깥범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절대값이라는 거나 어쨌거나 부등식이나 다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수직선에서 말하는 대소관계는 오른쪽 왼쪽을 뜻하는 거고, XY 평면에서 말하는 대소관계는 위쪽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조금만 해보고, 자, 만약에 y는 절대값 x 이렇게 생겼어. y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는 V자 그래프야. V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V자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냐? x가 양수일 때는 y는 x를 그리고, x가 음수일 때는 y는 빼기 x가 될 건데, 원래 y는 x라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인데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만 남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y는 빼기 x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인데 x가 음수 쪽만 그리다 보니 이 부분만 남게 된 거라고. 그래서 절대값 x는 V자 형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y는 절대값 x-2는 어떻게 그려야 돼? x축으로 두 칸 이동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지? 만약에 하나 더 그려보면 공간이 조금 없는데 y는 절대값 x-2에 더하기 3 이렇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그래프가 세 칸 y축 방향으로 이동해서 이와 같은 V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러면 대소관계를 만약에 얘가 4보다 크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은 여기에 4를 그려서 4보다 위쪽에 있는 그림의 x좌표의 범위를 찾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뭐 얘가 무슨 10보다 작다 이렇다면은 여기에 10을 긋고 10보다 작은 쪽에 있는 그림을 확인해 보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일단 간단하게 절대값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절대값을 이용하는 오른쪽 왼쪽의 대소관계를 나타내어 보고, 세 번째는 XY 평면의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심화학습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야.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야. 이 부분. 이게 가장 문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잘 알아두고,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상황을 잘 봐야 돼. 기본 문제들은 얘를 가지고 풀고, 난이도가 좀 올라가거나 문자가 많이 등장하거나 어려워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이 정도로 부등식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리는 해놓고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 그닥 어렵지 않아, 그지? 그닥 어렵지 않아. 여기에 지금 이 부분에 AX가 B보다 크다 뭐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빠졌네.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제를 보면 AX 더하기 1이 X 더하기 A의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X끼리 아닌 것끼리 모아서 정리를 먼저 해주는 게 원칙이겠지. X로 묶어보면 얘도 인수분해를 일단 해놓고, 자, 요렇게 만들어진 상황인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에 따라서 범위가 나눠진다 이거야. 첫 번째는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럼 얘가 양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나눠주면 답이 될 것이다 이거야. 약분해버려, 그지? 두 번째로 A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부등호가 바뀌면서 나눠질 거야. 다른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부등호가 바뀌는 거지. 그러면 세 번째로 X의 개수가 0이 된다면 해서 이 상황을 한번 집어넣고 나서 만들어 봐라 이거야. 이렇게. 자, 0이 0보다 크대. 해가 없다. 말이 안 되잖아.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답을 세 가지로 나눠서 쓰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도 동일하게
다 전개를 해서 ax 더하기 4a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a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x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x로 묶어주고 4a는 반대편으로 넘어가야지, 그지?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a가 3보다 크면 양수니까 부등호 그대로 나눠서 얘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이게 답이라고. a가 만약에 3보다 작을 때 부등호가 바뀌면서 나누는 거지. 이렇게, 그지? 여기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눠야지,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가 3일 때인데 왼쪽은 0이 되고 오른쪽도 0이야. 근데 여기 등호가 있잖아. 아까 여기서는 등호가 없어서 0이 0보다 크다. 그럴 순 없는데 여기는 등호가 있어? 그러면 0이 0보다 크진 않지만 같을 수는 있잖아. 그래서 이때는 답을 뭐라고 해야 돼? 모든 실수.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푼다는 거 일단 명심하고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딸려있는 문제들은 우리 이제 뭐 늘 하는 거지만 각자 숙제를 하고 문제를 푼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가보니 연립 1차 부등식이야. 연립 1차. 우리 연립 부등식은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미 중학교 때 해본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x는 이쪽으로 넘어오고 1도 저쪽으로 넘어가서 2로 나눴다. 이렇게 2분의 1 플러스 a. 자, 이렇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식은 x 더하기 2x 더하기 b인데 x 넘기고 1 넘기고 마이너스로 나누니까 부등호가 바뀌겠지, 그지? 요게 두 번째 식이야. 얘를 수직선에다가 나타내 봤더니 얘는 2분의 1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가 출발하게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써 있으니까 공통범위가 이 범위가 될 건데 얘를 x값의 범위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여기는 등호가 있고 여기는 등호가 없어. 얘를 얘와 비교해서 보면 이 녀석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 녀석이 얼마야? 5가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해서 a와 b를 만들 수 있다. 자, 역시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좀 간단해. 자, 7번으로 가서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인데 가하 조건을 먼저 한번 우리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살펴볼 거야. 2x-1이 3보다 크대. 절대값으로. 그럼 어떻게 쓸 거냐면 2x-1이 3보다 크거나 2x-1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야. 크다는 바깥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바깥범위다. 그래서 x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첫 번째 조건의 답은 2보다 크거나 또는이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하니까 a는 2가 될 거고 나 조건으로 넘어와서 절대값 x-b가 3보다 작단데 작다는 사이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사이범위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양변에 b를 더해서 b-3보다는 크고 b 더하기 3보다 작다. 얘를 두 번째 문제의 답이라고 하는 거야. 얘가 4와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b가 얼마라는 거야? 7이었겠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래서 a와 b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도 역시나 우리 학생들은 각자 해결해 보고 마지막으로 10번인데 아니 10번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 더 있지. 자, 이 문제가 절대값이 2개짜리야. 우리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 대략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거야.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1이 4보다 작다인데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나오면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구분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이 되는 값은 1이고 얘가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풀자라는 거지. 이렇게 세 가지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이럴 때랑 이럴 때인데 등호는 어디에다 붙어야 되냐?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어. 다만 일반적인 약속이 x가 큰 쪽에다가 붙이는 게 일반적이긴 해. 그렇다고 여기다 붙이면 틀리냐? 그건 아니야. 자, 예를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가 되고 얘도 음수가 되니까 음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지.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4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 근데 이걸 답으로 쓰지 마. 이걸 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서 이런 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요걸 일단 최종적인 요 안에서는 답으로 써야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지. 그지? 음수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 얘는 양수가 나오니까 그대로 나와. 자, 여기서 x가 없어졌다고 해서 얘를 그냥 버리면 안 돼. 2보다 4가 큰 건 당연하잖아. 이거 당연한 거야. 그럴 때는 얘를 답으로 쓰는 거야. 자, 얘가 두 번째 답이야. 그지? 세 번째는 x가 1보다 큰데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양수는 어떻게 써야 돼? 그대로 써야지. 그대로. 그래서 2x 1 넘어가서 4가 되고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조건에서 이런 답이니까 1보다는 크지만 2보다 작다. 요걸 세 번째 답이라고 해. 근데 얘도 또는 이고 얘도 또는 이거든. 그러면 또는이라는 건 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랑을 모두 답으로 써야 돼.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큰데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데 1보다 작고 1보다 큰데 2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를 최종적인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가장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주로 사용하는 방법.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눈다. 각각의 답을 찾겠다. 그 답들을 합쳐서 답을 쓴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데 조금 많이 번거롭다 이거야. 그러면 두 번째 다른 방법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 절대값의 정의와 뜻을 생각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 뒤에 가서 내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할 건데 잘 봐야 돼.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무슨 뜻이냐면 x를 어딘가에 잡았을 때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x 더하기 1의 절대값이야. 이게 절대값 x 더하기 1이라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절대값 x-1인데 이 두 개의 거리를 합쳐보래. 지금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를 내가 한번 그려본 거야. 근데 x가 여기 있으면 이 두 점 사이 거리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보다 작은 것은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1이 여기 있는데 x가 요 밖으로 빠져서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절대값 x 더하기 1이고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절대값 x-1이야. 잘 보면, 자,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이 거리를 내가 편의상 k라고 한다면 이 거리는 얘보다 두 칸 길기 때문에 k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k와 k 플러스 2를 합쳐서 4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k가 얼마보다 작아야 되냐면 1보다 작아야 돼. k가 1이면 x자리가 2가 될 건데, 그지? k가 1이면 x자리가 2인데 x는 2보다 작아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x는 2보다는 작다라고 써주는 거지. 근데 같은 방법으로 x가 이쪽으로 빠져서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x 더하기 1이고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절대값 x-1인데 이 거리를 k라고 할 때 이 거리는 k 플러스 2가 되고 역시나 k와 k 플러스 2 합이 4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k는 1보다 작아야 되고 이게 한 칸을 갈 수 있다는 말이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 2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고 사이에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x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에
들어가게 된 거지. 자, 처음 보는 학생들은 이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 그지? 대체로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서 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물론 이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계산할 때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은 각자 해결을 하고 범위를 나눠서. 자, 13번을 한번 봐봐. 절대값 x-2보다는 절대값 x-4가 큰데 절대값 x-8이 더 크대. 이렇게 될 수 있는 x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거야. 자, 그림을 잘 봐야 돼.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4가 있고 여기에 8이 있어. 내가 x를 여기다가 한번 잡아볼게 우선. 그러면 이 거리가 얘야. 이 거리가 얘지. 이 거리가 얘잖아. 그러니까 x는 2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것은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 이해되지? 자, 이번에는 x가 다시 한번 그려서 자, x가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쳐봐. 이 거리가 얘고 이 거리가 얘야. 이 거리가 얘인데 얘가 짧고 얘가 중간이고 얘가 길려면 요 x가 2와 4의 가운데 3보다 어때야 되냐? 작은 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그림에서 봤을 때는 x가 3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그럼 만약에 2가 있고 4가 있고 8이 있는데 x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얘가 길고 얘가 짧아진다. 얘가 크고 얘가 작아져. 그러면 x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여기부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답이 뭐겠어? x가 3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직선에서의 대소관계를 14번이나 15번 다 마찬가지야. 14번과 15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직선의 그림을 그린 채로 문제를 풀어봐. 자, 14번은 그림만 그려줄게. 5가 원점이고 자, 조금 옮겨서 A가 마이너스 2에 있고 5는 원점이래. 근데 P가 X에 있으니까 OP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절대값 X고 OA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X 플러스 2지. 얘를 식으로 바꿔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2가 4보다 작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에서의 판단이 필요한 거지. 앞에 설명을 들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1차 부등식의 풀이야.